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 265쪽부터 267쪽까지 내용이고요. 교실에서 했던 수업이랑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잘 참고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먼저 지난주에 교실에서 했던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복습을 좀 하고요. 이제 복습을 하고 나면 지구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간 협약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국가 간 협약의 약속을 좀 볼 겁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방법, 다음에 그 기후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가설들,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대멸종의 가설처럼 기후변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도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가설들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동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구 환경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 제가 오늘 하지 않는 부분들은 각자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할 경우에 세특에다가 기록을 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에 했던 엘니뇨와 라니냐 기억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그때 엘니뇨와 라니냐에서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였었냐면 바로 페루였어요. 페루가 동태평양에 있는 이 작은 국가인데요. 여기가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평상시와 조금 기후가 달라지는 상황이 2년에서 7년 아니면 3년에서 7년 주기로 발생을 하더라. 그랬을 때 그런 평상시라는 건 어떤 건지, 그리고 페루와 비교해서 어느 지역이 이제 변화가 생기냐면 이제 페루가 동쪽에 있다면 이 서쪽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을 사이에 두고요. 그리고 여기가 적도니까 얘네 둘 다 특성이 뭐냐면 위도 0도에서 30도 사이에 있는 저위도 국가입니다. 저위도예요. 그래서 저위도다 보니까 무역풍이 부는 곳이죠. 그래서 무역풍이 평상시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엘니뇨와 라니냐가 발생하게 됐었습니다. 그럼 평상시부터 볼게요. 평상시는 무역풍이 분단 말이에요. 무역풍이 부니까 무역풍은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북동풍이고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남동풍이에요. 어찌됐든 둘 다 동풍이거든요. 그래서 동풍이 부니까 바닷물을 계속 동쪽에서 이렇게 때려주는 바람이 있으니까 바닷물이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합니다. 또 하나, 여기는 저위도니까 온도가 어떨 거냐면 따뜻한 물일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물이 이렇게 동에서 서로 흘러가는 모습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 우리 동태평양은 어떻게 되냐? 바닷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따뜻한 물이 다 저기로 가버렸죠. 그랬을 때 이 빈 부분은 심해에 있는 차가운 물이 올라와서 이제 채워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리해 볼게요. 무역풍이 불어요. 그럼 따뜻한 물이 동에서 서로 갑니다. 왜? 동풍이니까. 그리고 나면 서태평양에는 따뜻한 물들이 몰려오면 여기는 따뜻하거든요. 그럼 따뜻한 물과 따뜻한 공기가 이제 위로 떠오르는 상승 기류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대기대순환 때 얘기했지만 상승 기류라는 건 그 지역이 이제 저기압인 거고 어떻게 돼? 구름과 비가 많은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에요.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굉장한 곡창지대로 막 산모작하잖아요.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찬물의 용승이 일어나면서 여기가 찬물이 왔으니까 그만큼 이 페루 지역은 주변보다 서늘한 날씨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2년에서 7년 주기로 가끔씩 무역풍이 약화가 돼요. 그럼 방금 한 평상시랑 비교를 해서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 무역풍 약화 때를 우리가 남자아이라는 엘니뇨라는 기후 현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무역풍이 약화되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아까 동에서 서로 따뜻한 물이 가가지고 이제 서쪽은 이제 강수량이 많고 따뜻하고 동쪽은 상대적으로 시원하다고 했는데 이 따뜻한 물이 덜 가는 거죠. 왜? 바람 때문에 갔는데 바람이 약화됐으니까. 그렇다 보면 원래 서태평양에 이렇게 구름 많고 강수량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이 중간이나 이 페루 가까이에서 구름이 형성돼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비가 오는 것보다 훨씬 많이 오는 게 바로 뭐예요? 홍수죠. 그래서 홍수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고 평균 기온도 평소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서태평양은 강수가 이제 어느 정도 늘 오던 곳인데 이게 일어나면 평소보다 강수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기온도 이제 따뜻한 물이 덜 오니까 낮아지지만 강수량이 줄면서 가뭄이 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엘니뇨입니다. 엘니뇨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 포인트가 뭐예요? 무역풍이
약화돼서 이 다음까지 이어지는 기류와 물 수송과 그 다음에 날씨까지 연결되는 거 있습니다. 그럼 라니냐는 뭐냐? 이건 여자아이라는 뜻인데 여자 남자라고 이름을 붙인 데서도 이제 알 수 있듯이 그냥 반대예요. 무역풍이 약화가 아니라 이번에는 강화되는 상황입니다. 따뜻한 물이 무역풍이 더 세게 강하게 부니까 좀 더 빠르고 많이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가요. 그러면 아까 일로 갔기 때문에 구름이 생긴다고 했는데 더 많이 가니까 더 많은 상승 기류로 더 많은 비가 내리니까 강수량이 증가하고 홍수 피해 증가합니다. 반대로 서태평양은 평소에도 찬물이 올라와서 용승이 된다고는 했는데 더 많이 올라오니까 그만큼 그 지역은 기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지고 또 하나는 가물게 되겠죠. 원래도 뭐 이제 건조한다고 했지만 상대적인 건조라고 했을 때 이렇게 더 많이 갔을 땐 더 많이 건조하니까 가뭄과 산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니냐까지 평상시와 엘니뇨, 라니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제 일이냐? 결국 엘니뇨와 라니냐는 대기와 해수가 연관돼서 이제 발생하는 거죠. 대기가 변했더니 바닷물의 흐름도 세게 흐르느냐 덜 흐르느냐라는 식의 그런 해류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라고 표현해 놓은 거고 이 때문에 세계 여러 곳에 기상 이변이 발생을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아까 위치가 어디였어요?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얘가 서쪽에 있는 인도네시아랑 같은 쪽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라니냐가 발생하면 홍수가 난다. 그래서 지역이 어디였는지 여러분들이 지리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 인도네시아랑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비슷하게 서태평양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페루와 그쪽은 이제 동태평양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호주 얘기가 나오고요. 그럼 호주만 그러냐?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까지도 다 영향이 가고 세계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엘니뇨가 발생한 시기에 대한 신문 기사를 좀 봐볼게요. 엘니뇨가 강해지면서 태평양 일대의 기후변화가 나타났다. 그로 인해 피해가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엘니뇨로 현재까지 태평양 지역에서는 최소한 45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봤다. 서태평양, 여기 이제 보세요. 서태평양의 파푸아뉴기니에서는 가뭄이 지속되고요. 극심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거 엘니뇨다 지금. 페루는 동태평양 인근의 페루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뒤에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좀 이해가 됐으면 쓸 수 있어요? 페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페루는 오히려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져. 그렇죠? 그리고 강수량이 증가해요. 강수량 증가하고 뭐까지나 홍수까지 나더라. 그래서 이걸로 지금 재산과 인명 피해가 마찬가지로 동태평양도 생겼다라는 기사 내용이 이어져야 자연스럽겠죠. 이게 언어 영역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이제 생각하고 정리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엘니뇨가 발생한 시기에 세계 여러 지역에 나타나는 기후변화는 또 어떤 게 있느냐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에 의해 태풍과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한다. 태풍과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요 하천시설 제방을 설치해야 된다. 이건 예시고요. 이제 뭐 관련 기사들을 사실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많은 비가 올 여름에 왔었죠. 그런 식으로 이게 어쩌면 엘니뇨의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 엘니뇨로 인해서 태풍과 집중호우 아니면은 굉장한 한파, 너무 추운 거야 예년보다. 또는 반대로 어떤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그해 뭐 유난히 뭐 덜 춥거나 아니면은 비가 뭐 덜 오거나 뭐 이런 식의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이렇게 지구 환경 변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엮인 문제이기 때문에 70년대부터 사실 준비해서 열심히 뭐 대처를 하려고 했어요. 인간 환경 선언을 72년에 했고 88년에는 정부 간 기후 변화 협의체도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92년에는 유엔에서 협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웠던 사막화가 심해지니까 사막화 관련해서도 사실 94년이면 진짜 오래됐잖아. 그때 이미 협약도 했지만 지금 이제 90년대 후반 교토의정서나 2015년 이게 가장 최근 거네요. 파리 기후 협약까지 계속 이제 협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엄청나게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제 거의 닥쳤어. 우리가 앞단원이랑 연결을 해보면 지금 대멸종이 막 엄청 막 진행되고 있는 느낌에다가 지구 온도는 온난화처럼 막 올라가. 그래서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른 국가적 협력 및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얼른 과학자가 돼서 이 환경과학 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이게 뭔가 개인이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해야지만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 에너지들, 재생에너지들 연구가 엄청 활발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연구가 그렇게 빨리 막 되는 게 아니니까 여전히 화석연료에도 의존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포인트는 함께 노력해야지 뭐 어느 나라만 해서는 저쪽 나라가 여전히 막 다 공기오염 시키고 지구온난화, 사막화, 엘니뇨와 라니냐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면 나아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 마지막 교과서에 있는 사막화를 일으키는 인위적 요인, 우리 그때 사막화 자체의 자연적 요인 뭐였어요? 강수량 감소예요. 근데 이거 인간이 강수량을 직접 뭐 조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내는 인위적 요인 뭐가 있었어? 그치, 벌목, 방목, 경작지 면적 증가 이런 거 있었죠. 근데 특히 가축 중에서 염소 같은 거 캐시미어 만들고 할 때 사실 인간의 의류 산업이랑 관련이 좀 있어요. 이게 얘네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상업적으로 엄청 키우고, 경작지도 뭐 이렇게 우리가 좀 키워 먹는 벼나 밀가루 이런 것보다도 선생님이 그때 말했지만 목화를 키우는데 엄청나게 수분을 많이 흡수해 버린대. 근데 이제 목화가 뭐야? 우리 옷 만들 때 쓰는 면이잖아. 옷을 사입으면 사입을수록 지금 이렇게 우리 지구가 점점 사막화되는데 일조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산업화나 건설이나 뭐 하려면 지금 뭐 중동도 엄청 개발한다며, 산림벌채, 거기 물론 이미 산림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세 가지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들이 사막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표층 수온은 평상시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동태평양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댔어요? 엘니뇨 하면 덜 가. 그래서 수온이 평상시보다 올라가죠. 높아지는 거고. 3번. 라니냐가 발생하면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해수면 기압은 평상시의 해수면 기압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 일단 라니냐가 발생하면, 이거 라니냐가 아닌데, 라니냐가 발생하면 동태평양 지역의 온도가 일단 올라가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상승하는 수온이 이제 라니냐가 발생하면 아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온도가 올라가죠. 라니냐 뭐라고요?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져. 왜? 더 많이 절로 세게 가니까, 더 많이 가니까 낮아진다고 했죠.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가 올라가면 상승기류잖아, 공기가. 근데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상승기류가 아니라 오히려 하강기류 고기압이겠네. 그래서 고기압이 된다. 이렇게 연결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압이 올라간다. 되시겠죠? 이거 왜 똑같은 게 계속 나오지? 잠깐만요. 오잉? 선생님 방금 한 게 왜 계속 나오는 거지? 영원히 뺑글뺑글 도는 걸까? 네. 그래서 266쪽으로 넘기시면 지구의 기후변화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부터는 멈춰놓고 쓰세요. 왜냐면 다 필기할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그냥 필기 자료를 뭐 수업 시간에 뭐 쓸 시간 한 것보다 온라인 클래스 때 옮겨서 적는 게 나으니까 오늘 그냥 짤짤 할 거니까 기후변화를 알아보는 방법 한번 보자. 고생물학자, 빙하학자, 천문학자가 각각의 연구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고생물학자 같은 경우에는 지질 시대의 화석을 연구하면 지구의 기후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빙하학자는 빙하를 시추해가지고 얻은 빙하 코어를 연구해도 기후변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천문학자는 지구의 공전궤도 자전축의 기울기와 방향을 연구해서 기후변화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각자 이제 영역의 전문가들이 각자 자기 전문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되지만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고생물학자는 아까 화석으로 한다며. 그럼 뭐 누구의 화석으로 하냐? 꽃가루 화석을 보면 어떤 꽃이 있었나?
그 당시 살던 미생물들 찾아보면 미생물 화석을 찾아보면 생물군 알 수 있고요. 그다음 나무가 얼마나 오래 살았고 어느 정도 자랐고 하는 거 나무의 나이테 등을 연구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빙하학자는 아까 빙하 코어라며 그 코어에서 뭘 보겠다는 거냐면 거기에 어떤 공기가 어떤 비율로 있느냐 그리고 이제 동위원소 이용해가지고 이제 성분 변화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천문학자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써 있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공정궤도의 변화, 자전축 변화, 경사각이 어떻게 변화했나 이거 진짜 되게 긴 시계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지금 우리는 고정돼서 외우고 있잖아요. 이런 걸 자전축 방향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경사각도 막 변한다고 못 느끼고 있는데 그런 당연히 여기서 못 느끼겠지만 변한다고 했으면 배우지 않을 텐데 이제 고정된 거는 지금 학습하고 있으니까 천문학자는 더 긴 시계열에서 이런 변화를 알아보고 이제 그걸 통해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보는 것 같아요. 멈춰놓고 써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외에도 기후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돼 있어. 사실 이제 찾아봐야 된다고. 지금부터 가서 찾으세요.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되는데 또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제 화석을 아까 빙하학자가 한 것처럼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연구한다거나 그다음에 산호가 얼마나 어떤 시기에 확 자라고 어떤 시기에 좀 잘 못 자라고 그러니까 시기에 따른 성장률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후가 바뀌었구나. 우리가 그때 산호가 뭐랬어요? 따뜻하고 얕은 바다 뭐 산다 했잖아. 그런 환경이 어느 정도로 좋았는지를 이제 좀 추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예전에 남아있는 문서 연구 이건 좀 한계가 있죠. 인간이 만든 것부터 있을 테니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우린 조사하고 연구하자고 하면 일단 맨날 남의 거 이제 찾아보는 것부터 하죠. 자, 이제 자료 2 가시면 기후변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설들이 이제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설이 2개 정도 이제 나와 있어요. 화산이 폭발하면 기후변화가 할 것이다. 이런 가설이죠. 화산이 폭발할 때 화산재가 많이 방출되면 그만큼 기온이 낮아져. 그리고 태양을 가려서 낮아져. 이랬을 때 기후변화 한다. 또 화산이 폭발하면 이긴 한데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이제 또 방출되니까 그 덕을 생각해보면 이산화탄소 때문에는 온실기체라며 기온이 높아지지. 그래서 이제 영이랑 철수가 서로 얘는 낮아진다고 하고 얘는 높아진다는 각자의 근거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누굴 지지합니까? 각자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밀림이 줄어들면 이제 식물이 줄어들었으니까 광합성량이 줄 거야. 그럼 이산화탄소가 이제 늘어나니까 온실 효과로 기온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밀림이 줄어들면 오히려 이제 햇빛이 더 반사돼서 햇빛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반사돼서 나가버려서 기온이 낮아질 걸이라고 이제 영희는 주장하는 거죠. 얘도 지금 다 정답은 없고 철수 영희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쪽에 이제 더 맞는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과학은 가설을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세울 수가 있고 이제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철수와 영희 중에 자기가 지지하는 걸 정리해 보시면 돼요. 이건 예시예요. 가설 1을 철수를 지지한다. 나는 그러면 지지하는 이유는 얘 말대로 화산재 때문에 왜 햇빛이 없어지지 않겠냐. 요 얘기고. 이제 가설 2에서 영희를 지지한다. 이러면 맞아. 반사율이 실제로 증가하지. 나무가 없으면 초지로 변하면 숲보다는 초지는 빛이 더 많이 반사될 거야. 반사돼. 그래서 기온이 낮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반대로 이쪽은 영희를 지지하고 가설 2는 철수 지지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기후변화 원인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밀림이랑 화산 얘기했죠. 화산 폭발. 랑 밀림 감소. 이거 2개 얘기했거든? 이거 말고도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이제 빙하 면적 감소, 변화. 이런 거. 되겠어요? 다음에 또 뭐 있어? 우리 했던 거. 대기 조성 변화. 그치? 이 정도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거지, 사실. 자, 그러면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왜 후 선생님 찍고 11시는 있는데 점검본부요원 입실 시간입니다. 각 시험실 청소지도 선생님께서는 점검표를 청소 물품이 담겨있던 쇼핑백에 넣어 점검본부요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검본부요원 선생님께서는 점검이 끝난 뒤에
점검표와 청소 물품 쇼핑백을 1층 본관 회의실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11시는 점검 본부 요원 입실 시간입니다. 각 시험실 청소 지도 선생님께서는 점검표를 청소 물품이 담겨있던 쇼핑백에 넣어 점검 본부 요원 선생님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검 본부 요원 선생님께서는 점검이 끝난 뒤에 점검표와 청소 물품 쇼핑백을 1층 본관 회의실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잘 들었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는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1도 상승했을 때 여러 가지 변화예요. 우리가 1도면 사실 우리 몸무게 한 1kg처럼 또는 500g처럼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그런 단순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지구로 전체로 봤을 때는 그 1도 굉장히 크단 말이야. 그래서 1도가 변하면 영원히 얼어 있어야 되는 그 빙하들이 녹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건물도로 손실, 그다음에 홍수와 폭풍 후에 의한 피해 증가, 그다음에 말라리아 환자 증가, 그다음에 기후 관련 질병 사망, 생물종 10% 멸종, 수억 명 물부족, 그다음에 저위도 지역 식량 생산 감소, 이런 식으로 뭔가 겨우라는 느낌 드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이런 큰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관련 영상 같은 거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선생님이 웬만하면 찾아서 링크를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렇게 봤을 때 기후 변화가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건별로 좀 나눠서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기후 지구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4건으로 돼 있죠. 이거 1학기 때 했던 거죠. 지구 시스템에서 기권, 수권, 지권, 생물권으로 나눠서 봤을 때 기권 같은 경우 공기에 어떤 영향 주냐? 바로 기온 상승, 지구 온난화죠. 기온도 상승하고 강수량 증가하고 그 다음에 태풍 강도 증가하고 홍수 가뭄 등의 영향을 주고요. 수권으로는 해수면 상승, 그 다음에 해빙 면적 감소. 해빙이 뭐예요? 해빙 면적? 빙하 면적 감소겠네. 빙하 면적 감소. 왜? 해빙돼서. 지권은 육지가 이제 줄어들더라. 그 다음에 해안 지역의 침식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땅이 줄어든다는 소리. 결국 생물권도 해안도시 침수되고 식량난 생기고 기후난미 증가하고 열대성 질병, 아까 말라리아 같은 게 증가하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도 멈춰놓고 한번 옮겨보세요.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써볼 거. 지구 환경 변화로 2050년, 이제 30년 남았어. 사실 30년. 당연히 살아있지. 쌤은 모르겠다. 아무튼 자신이 경험하게 될 일상을 한번 글로 작성해서 요 책에 써오지 말고 A4 용지에다가 타이핑이라고 쓰니 요새도? 한글 문서로 작성해서 다음 주 오실 때 가지고 오시면 이제 세특에 우수한 내용이 있으면 이제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남은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10분이 뭐야? 10분에서 20분 정도 요걸 작성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실 일입니다. 과제. 되시겠죠? 과제요, 과제. 몇 명이나 해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오세요. 자, 그리고 네, 넘기고. 자,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에 나온 거를 피해를 어떻게 극복할지까지 요거 다시 또 10분 정도 생각해서 찾아보시고 조사 정리하시면 얼추 50분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교실에서 만나고 이제 선생님 좀 전에 얘기한 그 과제 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